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 수업한 내용을 좀 다시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곧 시험이기도 하고 오늘 진도가 상당히 좀 빠른 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따라가시는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도 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네, 이미 수업을 했던 내용이지만 다시 영상을 좀 만들어 보았습니다.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 풀어보는 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미정계수법, 그리고 두 번째는 매개변수 변환. 네,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좀 일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y2 프라임 px y 프라임 플러스 qx y는 r0 뭐 이런 형식으로 나오겠죠. 여기에서 이 형식을 만족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일반적인 이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의 형태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솔루션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yx는 ypx 플러스 yhx 네 이것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ypx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하는데 초기 값을 고려하지 않고 어떻게든 구해낸 하나의 해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yhx는 homogeneous 이퀘이션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rx를 무시를 하고 rx를 0으로 두고 계산을 했을 때 우리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지금까지 구해왔었죠. 이것의 일반 해를 네, 여기에다가 더하게 됐을 때 파티큘러 솔루션에다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구하게 됐을 때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여기에다가 더해서 y의 x0는 k0이고요. y''의 x0는 k1이라는 네, 초기값 조건도 한번 이니셜 밸류 프로그램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에서 조금만 더 풀었으면은 우리가 ypx는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yhx는 두 개의 독립적인 해 y1x 플러스 y2x의 합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과연 이것의 해가 되냐? 원래 우리가 주어졌던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해가 되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넣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여기에 미정계수가 들어가야 되죠. 제가 네, 빼먹었네요. 플러스 C1 플러스 C2 네, 이 미정계수가 같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네, 아무튼 네, 한번 넣어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2 프라임 먼저 y 프라임을 한번 먼저 구해보면요. 뭐 사실 그냥 뭐 간단하게 나오겠죠. y 프라임은 yp1 프라임 플러스 c1 y1 프라임 플러스 c2 y2 프라임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y2 프라임은 어떻죠? 그러면은 yp2 프라임에다가 c1 y1 2 프라임 플러스 C2, Y2, 2'.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구했던 모든 식들을 갖다가 한번 원래 비제차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YP2' 플러스 C1, Y1, 2' 플러스 C2, Y2, 2' 플러스 이번에는 P가 곱해지겠죠. P에 YP' 플러스 C1, Y1' 플러스 C2, Y2' 플러스 Q에 이번에는 y1 yp 플러스 y1 플러스 죄송합니다. 네, c1 y1 플러스 c2 y2는 r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얘를 한번
묶어보도록 합시다. 뭘로 묶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C1, C2 이런 식으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C1으로 묶어보면 일단은 Y12 프라임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P, Y1 프라임 플러스 Q, Y1 네, 이렇게 묶이겠네요. 그리고 C2는 마찬가지겠죠? Y2 프라임 Y2 2 프라임이죠. Y2 2 프라임 플러스 PY2 프라임 플러스 QY2 네, 이렇게 묶일 수 있을 겁니다. 플러스 이제 그냥 파티큘러 솔루션끼리 묶이겠네요. YP 프라임 플러스 PYP 프라임 플러스 QYP는 R 이런 식으로 묶이게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아시다시피 Y1 요것은 어떤 것의 해입니까?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것이 원래 제차 방정식의 해였죠. 제차 방정식의 해였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0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사실 얘밖에 없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가 보았던 미분 방정식과 같죠. 즉, 이 미분 방정식 안에 YP라는 파티큘러 솔루션을 넣었을 때의 해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해와 같기 때문에 이 내용은 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식들과 초기값을 활용을 해서 미정계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초기값을 넣는다라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우리가 식을 한번 다시 써보면요. y에 x0를 넣었을 때 yp의 x0 플러스 c1 y1의 x0 플러스 c2 y2의 x0가 들어간다는 거고요. x0에서의 이 값들을 다 넣는다는 얘기고 이게 k0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y'이 또 마찬가지죠. x0를 넣었을 때 yp particular solution x0에서의 particular solution 네, 미분한 것의 particular solution 그리고 c1의 y1 프라임의 x0의 값 그리고 c2의 y2의 프라임의 x0의 값 이것이 k1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행렬 형태로 써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행렬 형태로 써보면 어떻게 될까요? yp 귀찮으니까 우리가 x0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yp 프라임 플러스 자, 이것을 이제 행렬 고불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죠? C1Y2 이것이 중복으로 들어가니까 C1, C2가 중복으로 들어가니까 이것을 곱해주는 걸로 합시다.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 네, 그리고 C1, C2. 네,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약간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겠죠. 이것이 어떻게 되나요? K1, K0, K1이 되네요. 자, 이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Y1, Y2, Y1 프라임, Y2 프라임으로 두고 C1, C2로 다시 써주고 자, YP particular solution을 저 뒤로 보내줄 수가 있겠죠. K1 마이너스 YP 프라임 네,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네, 이런 식이 나오네요. 이 식이 무엇인가요? 네, 이 제차 방정식의 론스키안이죠. 론스키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y1, y2가 제차 방정식의 두 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해가 어떤 해죠? 서로 독립인 해죠. 독립인 해였습니다. 즉 기저였죠. 그렇다는 거는 롱스키안이 뭐죠? 롱스키안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롱스키안이 0이 아니라는 것은 이 식에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역행렬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이 행렬을 우리가 W라고 그냥 귀찮으니까 표현을 해주고 다시 써보면은 W C1, C2
K0 K1 마이너스 YP YP 프라임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썼을 때 앞에다가 우리가 롱스키안의 역행렬을 곱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역행렬 계산하니까 당연히 얘는 없어지고 네, C1, C2 그리고 는 롱스키안의 역행렬 그리고 K0, K1 마이너스 YP, YP 프라임 네, 이런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YP, YP 프라임 그리고 K0, K1 그리고 롱스키안 이건 역시 모든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값을 넣어줬을 때 이 모든 숫자를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다는 것은 C1, C2가 유일한 값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C1, C2가 초기값이 주어졌을 때 C1, C2가 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초기값이 주어졌을 상황에서 나오는 이 일반에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죠? 초기값 주어졌을 때입니다. 아이고. 네. 초기값이 주어졌을 때 네, 유일하게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말하자면은 비제차에다가 플러스 제차이를 해주면은 비제차이가 나온다. 뭐 굳이 해석하자면은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제차해는 어차피 0이니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차의 역할은 이렇게 초기값이 주어졌을 때 미정계수를 활용을 해서 이걸 맞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연습 문제 푸시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나중에 뭔가 진동을 하는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보면은 비제차해와 제차해가 운동 초기에는 강하게 나타납니다. 둘 다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제차해 역할이 제차해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비제차해가 이 양상을 도미넌트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차해와 비제차해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Y 이 경우에는 트랜지언트 스테이트 혹은 과도 상태 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일단 과도적으로 움직여지다가 나중에는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차해만 강하게 나타나게 됐을 때 얘를 이제 정상 상태해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네. 네,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죠. 잠시만요. 네,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건데요. 비제차 방정식의 상미분 방정식의 일반 해는 모든 해를 포함한다 라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초기값 문제를 활용을 해서 어떤 해를 찾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 어떤 해를 찾았습니다. 이 해를 우리가 대문자 y에 큰 Y, x다 이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자, 이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에 일반 해가 모든 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어떤 해는 그 일반 해의 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서 해를 찾았든 이 해는
yp의 x 플러스 c1 y1x 플러스 c2 y2x 이 모양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로만 얘기를 해볼게요. 위에서 비제차 상미분 방정식의 일반해는 이와 같은 폼을 가진다라고 보였죠. 그리고 초기값 문제를 이용해서 풀었을 때 C1, C2가 유일하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 해가 유일한 해다라고 것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해를 찾았든 간에 자, 이것이 유일한 해고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찾은 해라면 당연히 이건 역시 이 유일한 해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한 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따라서 초기값 조건에서 어떤 모양의 해가 나오든 이것은 유일한 해와 같은 모양일 수밖에 유일한 일반해와 같은 모양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사실 말장난 같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긴 합니다. 그래서 초기값 조건이 주어졌을 때, 초기값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미정계수든 아니면 다른 이유로든 해가 여러 가지의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있을 수가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초기값이 하나 주어지게 되면은 단 하나의 해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풀든 간에 그 해의 모양을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예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비제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제 미정계수법을 이용을 해서 푸는 연습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y2' 2y' 플러스 101y는 10.4 2의 x승입니다. 그리고 y0은 1.1이고요. y'0은 마이너스 0.9네요. 네, 좀 값이 좀 더럽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우선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이 일반해가 YH 플러스 YP, 즉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파티큘러 솔루션의 해라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단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쉽게 구할 수 있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y2' 플러스 2y' 플러스 101y는 0입니다. 이것의 해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 방정식은 어떻게 나오죠? 람다 제곱 플러스 2람다 플러스 101이 되네요. 이것이 0이 되는 것을 만족해야 됩니다. 그냥 풀지는 못할 것 같고 이것을 한번 근해 공식을 사용을 해서 구해보면 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구해보면 람다 1과 2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00 얘가 나오겠네요. 자, 얘는 다시 한번 풀어보면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마이너스 10i입니다. 가 될 겁니다. 자, 복소근을 가지는 해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수없이 많이 했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2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코사인 10x의 죄송합니다. a 코사인 10x의 플러스 b 사인 10x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초기값을 고려하지 않았던 파티큘러 솔루션을 한번 구해볼게요. 사실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죠? 한번 우리가 yp는 파티큘러 솔루션은 C2의 x승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보고 이것을 ODE 안에 넣어볼게요. 그러면은 C의 2의 x승 이거를 두 번 미분해도 똑같이 나오겠죠. 플러스 2의 한 번 미분해도 똑같고요. C의 2x 그리고 플러스 101 C의 2의 x 이것이 10.4 2의 x승이 되네요. 자,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104 C에 2의 X가 되는데 얘가 10.4 2의 X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C는 0.1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계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y particular solution을 0.1 2의 x승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일반회를 이걸 종합을 해서 일반회를 구해보면 y는 yh 플러스 yp니까 0.1 2의 x 그리고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a 코사인 10x 플러스 b 사인 10x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미정계수를 한번 구해봐야겠죠. 미정계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y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0.1이고 플러스 얘는 1이 되고 그리고 얘도 1이 되고 0을 넣었으니까 1이 되고 얘는 0이 되네요. 그러면은 a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얘가 1점 초기값에서 아까 초기값 조건에서 1.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a는 1입니다를 쉽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이것을 그대로 다시 미분을 해볼게요. 원래 값을 미분을 해보면은 0.1 2의 x는 일단 그대로 올 것이고요. 마이너스 복잡하긴 한데 2의 마이너스 x승 a 코사인 a를 어차피 우리가 구했으니까 굳이 a를 쓸 필요가 없겠죠. 네, 코사인 10x.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거 미분해야겠죠. 마이너스 10 2의 마이너스 x 사인 10x입니다. 가 될 것이고요. 칸이 좁네요. 마이너스 2의 x승 b 사인 10x고요. 그리고 플러스 10b의 2의 마이너스 x 코사인 10x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와, 복잡하긴 한데 한번 여기다가 이제 다시 0을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0.1도 나올 것이고요. 코사인 s 이것을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마이너스 잠시만요. 여기에 0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될 것이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 1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사인에 0이 들어가면 또 0이니까 없어지고 마찬가지로 사인에도 0이 들어가면 또 없어지고 네, 그 다음에 플러스 10b가 나오겠네요. 자, 얘가 뭐였나요? 마이너스 0.9였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0.9면 자, 이미 마이너스 0.9 플러스 10b가 마이너스 0.9이기 때문에 b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articular solution 이제 솔루션에 구해보면 미정계수를 다 구한 솔루션을 최종적으로 구해보면 0.1에 2의 x승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코사인 10x로 형태로 나오겠네요. 이것이 이 방정식의 해였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이것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을 한번 보면은 자, 이것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사인 10x가 있으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는 진동하는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초기에는 진동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2의 마이너스 x승의 영향으로 굉장히 작아질 겁니다. 이 진동폭이 굉장히 작아지고 2의 x승의 텀으로 인해서 굉장히 커져나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겠네요.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진동하는 폼이 나타날 때 우리가 이것을 진동하는 폼이 나타날 때 이것을 트랜지언트 스테이트
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트랜시언트 스테이트, 약간 이 진동이 영향이 약해질 때, 그리고 계속 발산하는 E의 X승의 영향으로 발산하는 폼으로 갔을 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저희가 앞에서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함에 있어서 제가 그냥 딱 하고 C에 2의 X승으로 한번 써보자 라고 찍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잘 들어맞는 것을 보였죠. 자, 이것을 제가 마술을 부린 게 아니라, 네, 미정계수법에 의해서 네,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 선배 수학자들이 이런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보다가 RX가 어떤 특정한 폼일 때 우리가 Y particular solution을 어떤 특정에서 구할 수가 있다,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공식들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번 좀 더 보도록 하죠. 네. 몇 가지를 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RX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RX 형태가 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 예측되는 YP의 형태가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여러분 교과서에도 있는 거지만 한번 쭉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K 익스포넨셜 RX가 K 익스포넨셜 감마 X의 형태로 나올 때, 이때는 우리가 C 익스포넨셜 감마 X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썼던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RX가 만약에 K의 XN승 형태로 나타났다. 그리고 N이 0 이상의 정수이다 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YP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K의 XN승 플러스 K의 n-1 그리고 x의 n-1 쭉쭉쭉 해서 플러스 kx 플러스 k 죄송합니다. k0 이런 형태로 써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항의 개수가 n개만큼 n개 플러스 n 플러스 1개만큼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m이 3승이라면은 3, 2, 1 이것이 다 있어야 3, 2, 1, 0까지 다 있어야지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은 제대로 된 해를 구할 수가 없는 것을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k의 코사인 오메가 x 혹은 k의 사인 오메가 x 이런 식으로 있을 경우에 particular solution은 k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m 사인 오메가 x 뭐 이런 폼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코사인 x나 사인 x 둘 중에 하나만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particular solution을 구할 때는 요 항을 다 써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k exponential 알파 x 코사인 오메가 x 그리고 k exponential 알파 x 사인 오메가 x 뭐 이런 폼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exponential 알파 x에다가 k 코사인 오메가 x 플러스 m 사인 오메가 x로 써주면 됩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 둘 중에 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나타났다 하더라도 이 폼을 전부 다 써줘야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몇 가지 이제 조금 또 팁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은 이제 RX의 각 항에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RX가 이 두 가지 이상 폼의 합으로 나타난다면은 이 particular solution 역시 합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연히 YP 값이 particular solution의 값이 homogeneous solution의 값과 같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particular solution 값에 x를 곱해준 다음에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같이 homogeneous solution이 특성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경우에는 우리가 앞에서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y1이 2의 뭐 x승이다. 그리고 근데 이것이 중근이다 라고 했을 때는 y2를 그냥 x2의 x승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죠. 리덕션 오브 오더를 통해서 이렇게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파티큘러 솔루션이 만약에 우연히 2의 x승으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를 x승으로 일단 쓰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여기 중근이 또 있어서 얘랑 또 겹칠 경우에는 제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 억지 같기는 한데, 네, 이 방법이 굉장히 잘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이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고로 우리가 나중에 고개 방정식을 배워서 3차, 4차 혹은 그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우연히 또 이렇게 중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경우에 우리가 x 3승, 4승 하는 식으로 쭉쭉쭉 밀리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우리가 봤으니까 지금까지 한번 이론적으로만 쭉 봤으니까 한번 몇 가지 예를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첫 번째 연습입니다. y 프라임 플러스 4x는 8x 제곱입니다. 자, 이것을 한번 구해볼게요. 우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yh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을까요? y2 프라임 플러스 4 죄송합니다. 이거 처음에 잘못 썼네요. 4y이겠네요. 4y는 0. 이것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한번 구해보면은 특성 방정식 구해보면은 람다 제곱 플러스 4는 0이 나오니까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2i가 나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습을 통해서 이것을 빨리 구할 수 있도록 네, 연습을 충분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yh는 a 코사인 2x 플러스 b 사인 2x의 폼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파티큘러 솔루션을 한번 구해볼게요. 파티큘러 솔루션을 한번 구해보면은 자, 우리가 미정계수법 한번 우리가 봤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rx가 8x 제곱으로 나왔네요. 그러면 어떻죠? 우리가 그러면은 kn의 제곱 x의 n승 플러스해서 쭉 내려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이번에는 x가 2승이니까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n의 x 2승 플러스 kn이라고 굳이 쓰지 말고 k2라고 쓰죠. k2의 x의 2승 플러스 k1의 x 플러스 k0가 되겠습니다. 한번 이거를 네, 이것을 이제 원래의 식에다가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넣기 위해서는 y2'도 구해봐야 되겠죠. yp의 2'은 그러면은 단순히 k2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2k2가 되겠죠. 얘를 두 번 미분하면 2k2만 남고 나머지는 싹 없어질 겁니다. 자, 얘를 이제 원래 식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k2 플러스 4k2 x제곱 플러스 4k1x 플러스 4k0가 8x 제곱이 되네요. 자, 그러면은 자, x제곱이랑 x제곱은 딱 한 항에만 있죠. 이것을 비교해 보면은 일단 k2는 2입니다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x는 어떤 항에도 없기 때문에 k1은 0입니다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k2가 2가 되는 바람에 이 값이 4가 되죠. 그렇다면은 k0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티큘러 솔루션의 값은 2의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뭐 굳이 그것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요식과
요식을 더해주면 우리가 이 주어진 미분 방정식의 제너럴 솔루션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y 두 번째 예시입니다. y2' 마이너스 3y' 플러스 2y는 2의 x승입니다. 뭐 사실 앞에서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자, 우선 yh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일단 특성 방식을 구해보면은 y제곱 람다 제곱 마이너스 3 람다 플러스 2. 자, 이것은 바로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람다 마이너스 1에 람다 마이너스 2는 0입니다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람다는 1과 람다 2는 2가 돼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yh는 c1 2의 x 플러스 c2 2의 x 2x가 되겠네요. 뭐 쉽겠죠? 자, 그 다음에 particular solution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이것이 rx가 2의 x로 나왔네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particular solution도 c의 2의 x입니다. 쓰면 되겠죠? 그런데 위에서 이미 particular solution 중에 하나가 2의 x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와 겹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c의 x, 2의 x, x를 곱해줘서 앞에다가 하나 곱해줘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다르게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조합하면 이제 일반해가 나오게 되겠죠. 제가 이거 하나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C를 구해줘야 되겠죠. 이 C를 구해줘야 됩니다. 네, 한번 해보죠. 죄송합니다. 제가 빼뜨려 먹었네요. yp의 프라임 먼저 한번 미분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C의 2의 x 그리고 플러스 C의 x 2의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yp의 2'을 하면은 C의 2의 x 얘는 그대로 올 것이고요. 얘가 또 얘가 원래 식과 같으니까 이거 한 번 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C의 2의 x 플러스 C의 x 2의 x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 2c 2x 플러스 cx 2x라고도 쓸 수가 있겠죠. 이것을 원래식에다가 넣어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2c의 2x 플러스 cx 2의 x 마이너스 3c 2의 x 마이너스 3cx 2x승 플러스 2cx 2의 x가 2의 x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복잡하죠? 그런데 아주 쉽게 또 정리가 가능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x 2의 x승으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죠. 누가 있죠? 우선 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얘가 있고 얘가 있네요. 그래서 c의 x 죄송합니다. c가 있고요. 마이너스 3c가 있고 플러스 2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의 x승으로 묶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2c가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군요. 3c가 있겠네요. 얘가 2의 x승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얘를 보면은 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이너스 c인데 이것이 1이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다시 위로 돌아가서 particular solution 이것은 마이너스 x 2의 x승 이것이 particular solution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homogeneous solution과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일반해를 이제 제대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몇 개의 예를 한번 더 한 3개 정도 예를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 4개군요. 그런데 얘는 이제 우리가 끝까지 해를 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리고 파티큘러 솔루션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딱 요 정도까지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지울 수 있나요?
오, 그렇군요. 자, 한번 그까지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예시입니다. 세 번째 예시고요. y2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플러스 y는 2의 마이너스 x승입니다. 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자, 이거 그냥 바로 구할 수 있죠. 1, 2, 1이니까 1, 2, 1이니까 람다는 마이너스 1의 중근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1에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C2에 2의 마이너스 x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같은 중근이기 때문에 여기다 x를 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y particular solution 한번 구해볼까요? 이것이 rx가 2의 마이너스 x 형태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particular solution을 c에 2의 마이너스 x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문제는 아까 위에서와 같이 자, 첫 번째 얘랑 겹칩니다. 그러면은 x를 붙여줄 수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이번엔 얘랑 겹치죠. 그렇기 때문에 x제곱으로 가라. 네, 여기에서 이제 아까 제한 조건으로 걸었던 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뭐 계산을 하면은 이제 제너럴 솔루션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그냥 나중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예시예요. 네 번째 예시는 y2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플러스 5y가 1.25 2의 0.5x 플러스 40 코사인 4x 마이너스 55 사인 4x 뭐 이런 폼으로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람다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람다를 한번 구해보면요. 람다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 폼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뭐 2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a 코사인 2x 플러스 b 사인 2x입니다 라는 꼴로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particular solution은 어떻게 되죠? particular solution은 얘가 이제 그대로 일단은 얘가 오니까 우선 c exponential 0.5x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 때문에 플러스 k 코사인 4x 플러스 m 사인 4x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는 요 식을 가지고 온 거겠네요. 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얘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겹치는지 한번 볼까요? 네, 겹치지 않죠. 뭐 괜찮은 솔루션으로 네, 해결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예를 볼게요. 앞은 똑같습니다. 2y 프라임 플러스 5y 있고요. 이것이 1.25 2의 0.5승 x 플러스 40 코사인 2x입니다. 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어차피 이 부분이 같으니까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파티큘러 솔루션 한번 보면요. 먼저 이것의 영향으로 얘는 그대로 C의 2의 0.5x입니다. 써지겠죠. 자, 그리고 뒤쪽의 영향인데 이번에는 지금 코사인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코사인만 있어도 코사인이나 사인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요걸 두 개를 다 써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k 코사인 2x 플러스 m 사인 2x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코사인 2x, 사인 2x면은 요 위에 있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같지 않나요? 네,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서는 2의 마이너스 x승이 각 항에 곱해지는 것이지만 여기선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y2 프라임 플러스 2y 프라임 플러스 5y 뭐 똑같죠. 하지만 이번에는
1.25 2의 0.5x승 플러스 40의 2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코사인 2x입니다. 라는 거를 보도록 하죠. 이 역시 뭐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같으니까 뭐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yp를 한번 보면은 자 우선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또 똑같이 C의 2의 0.5x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문제는 뒤에 항인데요. 자, 마지막에 있는 요 공식을 쓰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플러스 k의 x 죄송합니다. k의 2의 마이너스 x승 그리고 코사인 2x 플러스 m 2의 마이너스 x승 사인 2x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얘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과 같다는 거에 있습니다. 얘를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와 같아지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x를 더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 이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쓰게 되냐면 c의 2의 0.5x승은 그대로 5돼 kx 2-x 코사인 2x라고 곱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m의 x 2의 마이너스 x 사인 2x입니다. 라는 식으로 써주면은 네, 파티큘러 솔루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RX 그리고 RX의 이런 특정한 모양들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이미 지금까지 해왔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구하는 공식과 더해서 일반애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특정한 모양의 이런 특별한 모양의 RX항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지만은 우리가 실상 많은 문제에서는 RX항이 이와 같은 예쁜 모양을 가지지는 않겠죠.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런 RX항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문제 푸는 걸 포기해야 할까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RX항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않고 좀 지저분하게 나오더라도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